그게 우리나라 적용이 될까? 적용이 안 돼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일본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좀 많이 올린 편이죠. 그냥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내용부터 해가지고 예. 일본 버블 붕괴, 그냥 짱구는 못 말려를 보는 일본의 버블 붕괴 여러 가지 많이 올렸는데, 이거 이제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난 이유라는 이 타이틀을 들고 왜 오늘 이걸 들고 왔냐면은 요청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맞아요. 방송에서도 있었죠. 물어본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건 이제 그럼 몇 개 좀 해설을 해드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죠. KBS 다큐멘터리 급증하는 일본 빈집의 경고, 일본을 통해보는 우리의 미래, KBS 스페셜 불안한 미래 빈집 쇼크 2017년에 방송된 오. 그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서 이제 KBS가 다시 올려가지고 조회수가 좀 있으면 200만 해네요. 그래가지고 떡상을 친 이제 영상인데, 이거를 이제 많이 보고 일본이 진짜 그래요? 부터 해가지고 이 관련해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일본도 빈집이 늘어난 이유라는 것을 이제 타이틀을 들고 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제 들고 온 겁니다. 이거 우선 좋네요. 뭐냐면 그 1시간짜리 유튜브에 있어, 이런 거. 있어요. 볼 수 있구나. 1시간짜리가 조회수가 200만이면 이게 KBS가 이게 KBS. 회사니까. KBS가 수신료 받아가면서 지금 유튜브 수익까지, 내가 이거 보니까 5분마다 하나씩 광고했던데 이거. 아, 그래? 1시간짜리 5분마다 하나씩 광고 보니 이게 돈이 얼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많고, 여기 있는 내용도 아마 보신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왜냐면은 제가 이걸 요청도 있었지만은 들고 온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이게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누구 채널의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유튜브에서 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박간의 채널을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에 있으면은 이게 이 영상 옆에 예전에 박간의 영상을 등록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좋아합니다가 이제 이걸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생방송에서 실방에서도 이제 봤어요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보는구나. 그럼 그 이번 기회에 이 영상 내용 같은 거 이제 몇 개 이제 들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 해석을 해드리는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든지, 그러니까 이 영상이란 거는 여러분 이게 의도가 있습니다. KBS에서는 이제 3년 지난 다큐멘터리를 지금 들고 온 것도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이랑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들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일본도 빈집이 늘어난 이유니까 이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영상까지 빗대어가지고 몇 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본도 빈집이 늘어난 이유인데 왜 늘어나냐면은 그렇죠. 오케이. 빈집 비율 13.6% 역대 최고. 이 일본 경제신문에 2019년 4월달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 이제 빈집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빈집 비율이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13.6%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13.6%가 다 빈집이야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통계 자체가 취약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월세를 내놓은 집이야, 아니면 매매하려고 내놓은 집이야. 그 집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고 있잖아. 그것도 빈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만큼 아예 다 빈집이라서 사람이 아예 안 들어간다라는 그런 빈집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일률적으로 이걸 이제 다 파악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걸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빈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본 경제신문에서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정말 단순한 이유인데, 이게 이제 일본 총무성의 통계청입니다. 인구 추계죠. 일본의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추락. 계속 줄어들고 있어.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집은 지어져 있잖아요, 집에. 인구가 줄어들어요. 사람이 이제 죽는단 말이지. 그러면은 남아있는 집은 어떻게 돼?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 살고 있던 사람이 죽으면은. 그러면 비는 거야.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요.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도시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사망과 이사, 전입이죠. 예, 그런 것에 대한 그 이유가 제일 크게 기인을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하고 오늘 얘기 방송 다 끝났네. 일본도 빈집이 늘어난 이유. 고생하셨습니다. 그치?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어차피 지어진 집은 당연히 사는 사람 없어지면 집이 비는 거지. 그거 당연한 이유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타이틀을 들고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있잖아. 이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일본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점점 당연히 내려가겠네. 왜? 빈집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빈집도 있는데 안 들어간단 말은 뭐야? 집이 남아 돈단 말이잖아. 야, 일본의 부동산 뭐 끝났네. 부동산의 수요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거든요. 빈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해. 아니면 뭐 이제 뭐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빈집이 많이 늘어나요. 여기 뭐 사람들이 없어. 아이고 이거 뭐 집이 남아돌아. 일본은 빈집이 천국이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봤는데 맞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일본 가서 취재도 하고 잘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몇 가지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개 정정을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도쿄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버블 경제 때 2억 8천짜리 뭐 그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억 8천 정도 되는 집이 지금 일본에서 1,000만 원 조금 넘는 집이 됐어 라는 걸 이제 팡 친단 말이에요. 이 아저씨가 그 부동산 사장 아저씨거든요. 그게 맞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을 때랑 일본 사람들이 들을 때랑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KBS 아규에 처음 나오는 동경 주변에 빈집이 있어요가 어디 지역이냐면은 도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경 옆에 있는 그 치바현에 있는 이 마츠도라는 시에 있는 맨션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 주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마츠도라는 동네를 이제 인식을 했을 때 취재간 그 지역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단지.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아파트 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본에서도 예전에 이제 인구가 있잖아요. 일본에 이제 단가에서부터 해가지고 인구가 팡 치고 올라갈 때 있잖아. 그때 일본 이 수도권 지역에 집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도시 쪽에 도쿄에서 여러 가지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맨션적으로 5층짜리 정도로 지어가지고 이제 이런 단지라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도 특히 뉴타운이라는 개념을 세워가지고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 취재관 아까 보여드린 이 다큐멘터리 취재관 집 또한 단지입니다. 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집값이 버블 경제 때 비교해가지고 뭐 거의 뭐 몇 분의 1, 28분의 1? 거의 그 정도까지 이제 떡락을 했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아저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게 버블 전에 이게 지어진 단지거든요.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버블 경제 때 부동산 가격을 기점으로 삼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버블 경제 때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다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 기점으로 떡나겠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로 기준을 삼지 않는데 그래도 취재를 가면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떡나겠어요 이런 말 할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몇 천만 원일 때 해서 막 떡나겠다 이런 말 치잖아요. 항상 최고점에서 이제 대비를 치는데 이 맨션 또한 최고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말 들고 그 받아들일 때는 와 그렇게 떨락해서 너무하네 말고 단지는 그렇죠요. 그렇죠. 이 단지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게 이제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 자체가. 아무튼 그래서 KBS 나온 이 단지가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사이트 볼 수 있어요.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뭐냐 KBS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코가니하라 단지거든요. 그 단지가 지금도 실제로 19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1969년에 지어진 저런 5층짜리 단지 아파트. 그 전용 면적 48, 15평, 16평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아파트가 이제 뭐 19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 때 아니 아까 지도 봤을 때 도쿄에서 이 정도면 가깝고 그 뭐 아무리 오래된 이거 아파트 단지를 하더라도 저거 살만하지 않아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게 저 가격이 된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 버블 시절 때 가격이 맞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말고 이 가격이 맞아요. 이 가격이 지금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옛날 아파트 사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으로는 야 저 옛날 아파트 저 그지 아파트 낡았다 하더라도 땅이 있으니까 말이야 사가지고 재건축 기다려서 한번 떡상 기다리면 되지 않나 느끼지만 일본은 재건축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많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살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언제 재건축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이런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동의가 안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없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재건축 코인을 못 타요.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거기다가 또 특히 다른 일본에도 뉴타운 중에 있는데 코가네하라라는 이쪽 동네 특히 KBS 취재한 이 단지가 떡락을 많이 쳤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원래 산입니다. 산을 깎아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단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언덕이에요. 이게 가는 게 업다운이 좀 심하거든요. 이게 업다운이 심하면은 일본 사람들 바깥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전거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지를 상당히 많이 선호합니다. 이동하기 불편하게. 뭐 이게 업다운이 심하더라도 역에 가까우면 괜찮지 않나 느끼지만 여기는 역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까운 역에 가가지고 그 역에서 또 몇 개 갈아타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이게 도쿄까지 버스 타고 가다가 한 2시간 이내는 무조건 갈 수 있거든요. 2시간 이내로. 아니 그 정도면 뭐 그 집 살만하지 않나? 라고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69년이잖아요. 일단은 69년이면은 내진 설계 기준이 현재 일본이랑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도 낡은 집엔 들어가기 싫어요. 재건축이 없는데 이 집을 내가 예를 들어 사. 그러면은 이 집 자체는 기본적으로 5층 중에 4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 단지는. 지은 지가 뭐 지금으로 보면 50년이 넘었네요. 그 집에 굳이 살아야 돼? 라는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싼 지역이면 여러분 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 가격이 형성된 이 지역의 학군부터 해가지고 이 주변은 기본적으로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군이 형성이 안 돼 있겠지. 우리 아이 교육부터 해가지고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에바야. 그 다음에 동경 도심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 당시 이때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신혼부부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69년도 신혼부부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이 된 어떻게 단지란 말입니다. 사는 사람도 옛날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 이 주변도 그대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수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도쿄까지가 이제 몇 킬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 타고 뭐 몇 킬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차 타고 출퇴근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도쿄 수도권 지역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버스도 광역버스가 거의 없어요. 전철 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노선에 있고 갈아타는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정차된 시간 어떻게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우리 동네에서 도쿄 중심부까지 야 차 타고 몇 분이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건. 그러면 그게 가격이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여기가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아예 안 떨어진 데도 있어요. 다른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일본에서는 타마 뉴타운이라는 데도 있거든요. 타마 뉴타운 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거기에 비하면 얼마야? 거의 5배 가격이죠. 670만 원이니까 오래된. 이것도 76년, 이 밑에 거는 언제나 78년, 그 밑에 거는 얼마나 71년. 여기도 가격이 유지가 돼. 이것도 비슷해요. 단지예요. 똑같아. 근데 여기는 왜 유지가 될까? 이 주변이 발달돼 있거든. 그리고 오산 주변 발달되고 있다. 그거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긴 도쿄예요. 여기는 도쿄잖아. 도쿄도 다마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행정국이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KBS 단계에서 나온 거는 도쿄 부근에 있는 맨션이라 하지만 거기는 도쿄가 아니에요. 조금 나가면 도쿄인데 주소는 도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바야. 도쿄 중심가까지 갈 거리는 비슷하더라도 주소가 도쿄 아니면 가격이 다르죠. 가격이 달라져. 그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도쿄가 아니더라도 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는 교통편이 좋아야 돼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는 거예요. 어차피 운이 없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그러니까 버블 때는 다 비쌌잖아. 쉽게 말해서. 다 비쌌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가격을 유지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를 못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유지를 못하는 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취재를 가서 뉴욕을 가는데 그런데 슬럼가를 가서 뉴욕은 슬럼가입니다. 그런데 옆에는 월스트리트가 있잖아. 그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항상 박간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쿄가 연락에 커요. 도쿄는 시가 아니에요. 도쿄는 도예요. 도쿄도에 여러 가지 시가 있고 그 시가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도쿄도의 중심 지역은 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라는 행정구역을 얘기할 때 도쿄에도 빈집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 맞아요. 도쿄에도. 근데 거기는 다른 지역이에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도쿄에도 빈집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이제 들고 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이 지역입니다. 여기요. 이게 오쿠타마라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도 도쿄도에 있는 시입니다. 오쿠타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도쿄예요. 내가 위성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도쿄예요.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에서 도쿄에 빈집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가 도쿄예요.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한테 여기가 도쿄라 하면은 이걸 도쿄라고 안 믿거든요. 여러분들 보게도 했지만 공기 맑게 생겼잖아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을 유치하려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 유치하려고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KBS 다큐멘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도쿄다. 그래도 우리 동네 살면 여러분들 행정구역상 호적에 도쿄라고 찍힙니다. 일단 도쿄에 있는 곳이야. 그리고 우리 동네는 지하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전철이 와요. 맞습니다. 도쿄이기 때문에 일본 그 도쿄 중앙 이거 추호선을 해가지고 그거 연장된 그 JR 전철이 옵니다. 우와,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상 도쿄에 있는 신주쿠까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PR을 해요, 지하철에서도. 2시간 정도, 1시간 40분 정도. 1시간 49분 정도면은 신주쿠까지 가네. 이야. 근데 여기에 빈집이 많아? 그럼 이거 살만하지 않아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도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도쿄 도고 여기도 전철에 와가지고 갈아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사람들이 비어 있어가지고 안 갈까? 자, 여러분, 오쿠타마가 이만큼 커요. 여기 보면 이 산동네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빈집은 역 앞에 있는 집이 빈집이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이 산골에 있는 여기가 빈집이겠어요? 그렇죠. 역 앞에 있는 집이 빈집은 아니겠죠. 그럼 일단은 이 동네 살면은 역까지 가는데 차를 타든 뭘 하든 이동 시간이 걸려요. 그걸 따로 계산해야 돼. 이게 전철이 아침 시간대 어느 정도이냐면은, 자, 아침 6시에 이게 기차를 타면은 신주쿠에 7시 53분, 8시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다음 거. 아침 내가 예를 들어서 이 6시 걸 놓쳤어. 그럼 이 다음 거. 6시 6분. 그 다음에 6시 32분. 그러니까 26분 후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출퇴근이면은 이게 마지막이네요. 6시 32분에 타야 되네. 일본산 감각에 역의 시발점인데 26분마다 하나가 있네? 그러면 거긴 개깡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못 가요. 4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이제 쓰면서 그래도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적으니까 어떻게 일본에서도 여기에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비어있는 거겠죠. 왜냐면은 일본은 똑같이 2시간 이렇게 소비해서 10만 원, 우리한테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사는 지역도 있어요. 왜? 거기는 역 주변이 도시거든. 역에 가면은 쇼핑센터, 역 주변에 학교, 애들 인프라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시간인데 똑같은 2시간인데 왜 그럴까? 산이거든요. 여기 살면 아무것도 없거든. 편의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산골이야. 같은 2시간이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 도쿄도에도 빈집이 있어요. 예, 여기도 빈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쿄는 여기 한가운데 집이 남아 돈답니다. 이러면은 야, 이건 진짜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집이 영엔인데 사람들을 모집한대요. 이러면은 야, 제 일본 갈 때까지 갔다는데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사람들이 비었다고 하면은 여기는 빌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정착급 준다 하더라도 안 살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외에 있으면 정보를 얻을 때 도쿄라 느끼면은 그 도쿄 타워가 있고 그 삐까뻔쩍한 그 동네 말하는 거지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쿄도 여러 가지 클래스가 나뉘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강원도보다 더 산골인 도쿄도 있다는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도쿄가 이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에 가는 정보 전달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한국의 부동산 사정이랑 일본 사정을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부동산 얘기할 때 바깥의 방송 늘 얘기하는 말인데 일본의 부동산을 가지고 한국 부동산을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너무 다르거든. 일본은 전세도 없어요. 일본은 한국이랑 금리도 달라요. 거기다가 제일 큰 거 한국이랑 일본의 차이점. 이거 일본은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가 무조건 필요해가지고 맨션마다 어떻게 돼? 주차 그거 될 수 있는 게 주대 세대 50%도 거의 없어요. 아파트를 지으면은 아파트의 50%는 차를 못 가죠. 일본은 신축 맨션이. 그래도 집이 나가요. 그게 일본이란 나라야. 그러니까 도쿄 주변에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아니 이거 여기서 빈집이면 차 타고 출퇴근하면 되지. 차 타고 출퇴근 못해요. 일본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도쿄 주변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되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철, 액세스권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철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것 어떻게 갈아타고 갈까? 역 주변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을까?
그래서 일본의 명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는 어디? 역 앞에 있는 1등 토지. 이것만큼 불변이에요. 왜냐하면 역 주변은 폭락을 안 하거든. 역 주변은 항상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대한민국 차고지 증명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차 타고 출퇴근 가능하고 서울에 얼마 떨어지더라도 차 타고 출퇴근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거리제로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의 부동산 개념을 야 저기 빈집이 늘어나요. 저기 도쿄 행정구에서 도쿄에 빈집이 있네. 야 저거 떡락이다. 그게 우리나라 적용이 될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들고 와서 한국의 미래, 한국의 뭐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혹시나 한국 사정, 부동산 사정이랑 일본 사정이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